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헤드라인이 네. 연준에 맞서지 말라니까. 그때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얘기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이 나오는 걸 알고 모건 스탠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그니까요. 이렇게 기사로 냈구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알았지?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이 이번 주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증시 하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 최근 증시의 급등이 이미 모든 좋은 소식들의 선반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급등, 작년의 기나긴 하락 이후에 계절적인 1월 효과와 또 숏 커버의 영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 기업 실적들을 봤더니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연준과 싸우지 말라 이 기본 규칙을 잊은 것 같다면서 아마도 이번 주 연준이 이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올해 S&P 500의 EPS에 대해서는 195달러의 전망을 이전에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마진 악화와 또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다시 계산을 했을 때는 180달러라는 더 낮은 시나리오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향후 실적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때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면서 이 내용이 증시에 추가적인 역풍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좀 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실적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적 올 때 제가 기세라고 하거든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더 전분기가 좋았던 기업이 다음 분기도 좋을 가능성.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셋이 있잖아요. 네. 한 반에. 공부를 항상 1등 했던 학생은 다음에도 1등 할 거야 기대를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50명 중 300 뭐 한 49등 하면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실적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보고서들은 보면 좋은 실적이 나오면 계속 그 다음에도 좋아질 거란 전망을 많이 하고요. 전분기에서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아질 거란 전망이 늘 나와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런 증권사라든가 이런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가 아니라 수치를 같은 걸 좀 봐야 돼요. 수치. 네.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뭐 신차 판매가 몇 대를 하더라. 몇 대였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몇 대일 거야라는 거는 전망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판매됐던 이런 수치들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변화된 수치들을 보셔야 되는데 다들 보실 때는 그냥 하향이야 전망이 안 좋아 이것만 보시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저는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금 4분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1분기죠. 분기였죠. 네. 지난 분기죠. 그럼 벌써 1월 달이 마무리되면 자 1분기 실적이 1, 2, 3월 달 걸 토대로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3분의 1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아 회사 재무 담당자는 벌써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 발표를 못 하겠지만 그럼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는 안 오겠죠.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뭐 예측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네. 예측도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사장님도 예측을 못하는데, 네? 맞잖아요. 네. 다만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추정치들을 이제 정보를 소스를 얻을 거 아니에요, 기관들도.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재무담당 원래 이제 내부자 정보 이런 게 안 되겠지만 분명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흘러나옵니다. 그런 걸 토대로 추정을 해서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레포트를 100% 신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신뢰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신뢰를 전적으로 하지는 말자예요. 역으로 좀 해석해보자. 4분기 건 다 나온 얘기고 그럼 1분기 지금 1월 달에 얼마나 좋아졌냐 이런 거는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산업동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수출무역 통계 같은 경우 월별로 나오니까 네. 그럼 이럴 때 이쪽 큰 품목에서 반도체가 됐든 큰 품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럼 올해 1분기 좋아질 수 있네? 이런 가능성으로. 그런 걸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 실적 안 좋아졌던 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훅 치고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멘트를 잃었습니다. 네. 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네. 내가 한 거 아니다. 벌써 다 나왔다고 네. 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어쩌면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지. 이거 벌써 4분기 실적을 작성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심도 있게 접근하려고는 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손들, 우리보다 더 큰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벌써 미리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실적은요, 늘 보면 그럼 12월 31일이면 4분기 끝나면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지. 로또 복권도 예를 들면 말 많잖아요. 바로 저기 해야지 왜 시간 딜레이하고 가냐, 마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은 발표를 합니다만 이것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 이후 이제 1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향후가 또 중요한 건데 저희가 또 가이던스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이번 FOMC를 통해서 아마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좀 불안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FOMC 앞두고 다양한 또 전망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 좀 비슷하게 경계감 섞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전망 하나 더 있었는데요. 스탠타드 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에릭 로버트슨이 FOMC 앞두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제 경착륙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골디락스의 시나리오 역시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현재 골디락스를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약세론자들 사이에서 시장에 중요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정점에 이르고 있고 경기 침체도 완만하고 오래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또 인플레 하락, 매력적인 증시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의 상승세는 골디락스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쇼커버링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시간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노동시장 같은 다른 지표들은 아직 경제 역풍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의 영향을 아직 완전히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시장이 확인한다면 위험 자산들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계감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눈에 띄는 게 금리 인상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 네. 뭐 중단 안 할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시장이 좀 크게 실망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무조건 시장이 좋아지나요? 그냥 중단한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항상 어디 가서 강연회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오는 거거든요. 네. 겨울 지나면 봄 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막 보면 금리 인상만 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금리 인상하면 뭐 투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모든 게 다 금리 인상 때문인 것처럼. 네. 뭐 그것 때문에 다 하는데 돈 잘 버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길가 갈 것도 없어요. 그린스펀이 금리 인상 그렇게 함에도 수수께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엄청 올랐어요. 그 금리 인상 시절에 무조건 다 빠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 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하나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 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은요. 저는 정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정치학적으로. 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타격이 올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이 금리 인상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미국이 70년대, 60년대 유럽하고의 무역 전쟁, 70년대에는 이제 석유 파동, 그 다음에 80년대는 중남미, 그리고 90년대는 저기 우리가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IMF. 이 금리 인상 시기마다 특정한 어떤 국가나 해당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올린 것은 그런 타격을 당장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불가피한 물가 상승인데 추후에 더 인상할 수 있는 저는 아까 기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국의 타격을 좀 볼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럼 중국이 플라자비 때도 봤죠. 그 전에 중남미업 때도 국가들도 무너지는 거 봤죠. 네 마리 용이 달러하고 싸우다 무너지는 거 봤죠. 지금은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하고는요 통화 전쟁이 더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금리 인상이 또 나온 걸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산이 상승하지는 전부 다 상승하지 않는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합니다만 유동성이 있어서 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금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실적 좋을 기업.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유동성의 힘으로 다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 인상하는 시기에서도 그렇다고 작년에 안 올라가 뭐 대부수는 안 올라갔죠. 증시의 종목들이. 하지만 올라간 주식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 효과를 봤다. 그 기간 안에 실적이 좋았던 수주 모멘텀이 좋았던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슈가 좋았던 올해는 실적 위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업들을 보자라. 그러면 저는 실적이 가장 먼저 터닝 포인트 보여줄 산업이 뭐냐 그러면 반도체다. 반도체. 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해 첫 FOMC 금리 인상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포커스보다는 실적이 어떤 게 그런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성장을 할까 그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네, 너무 금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보다는 네. 실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애도 집착하다 보면 떠납니다. 제 계좌도 떠난 것 같은데요. 메타 어떻게 잘 살아있을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저만 그러겠어요. 네, 와. 여기 2,763분 네. 네.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네, 겁니다. 네.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댓글에 굉장히 많은 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댓글창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너무 이제 경계감이 섞인 기사들을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뭐 낙관적인 전망은 없나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나온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그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참고만 하시라 정도로 알려드립니다.